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62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십니다. 47세면 상당히 젊으신 거죠. 그런 상태에서 파노라마를 보시면 덴탈 에이지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하에도 미싱이 있지만 우선 하하게 미싱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 67 그리고 45번 파절된 거, 47번 미싱된 거 여기에 대한 일단 수술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파노라마만 딱 봐도 대충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아마 짐작을 하실 수는 있겠죠. 약간 레디오 루선시를 보시면 본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일단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황 내 상태입니다. 양쪽 라테랄 인사이즈 상하게 12번, 22번이 크로스바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임플란트 치료 좀 한 다음에 환자를 설득을 해서 약간의 교정을 해서 앞으로 끌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하악을 약간 안으로 좀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래를 봐서 그것도 이제 제가 권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임플란트가 우선이니까요. 35, 67 하악의 왼쪽 35, 67 보시면 어태치 진지바 거의 없어졌죠. 버티칼 로스도 꽤 있고 그리고 겉으로 봐서 벌써 리지가 상당히 얇아져 있습니다. 45번 익스트랙션 하면 소켓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47번 리지가 좁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CT를 볼 차례가 됐죠. CT를 보시면 35번부터 37번부터까지 한번 보시죠. 37번은 오케이. 일반적인 임플란트로 짧은 임플란트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얇죠. 그리고 35번은 대단히 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벌써 제 라이브 서저리를 함께 하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고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35번과 36번은 당연히 BD 커프로 가겠습니다. 37번은 정상적인 임플란트 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본이 제가 한 7mm 이상이 있다 라고 하면 이 7번 위치에 소프티슈의 두께가 어떻게 되죠? 37번 47번의 소프티슈 두께를 보면 위에 버티칼로 두께가 2mm 정도 밖에 안 돼 보이죠? 2mm 또는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본 로스 컨셉을 생각하면 4mm의 소프티슈 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소프티슈 배리어가 4mm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7번처럼 리지가 넓다 하더라고 넓고 본이 7mm 어벨럴 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에 BD 커프 472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7mm지만 커프 2mm를 가지는 그런 5mm thread를 가지는 그런 BD 커프를 쓰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난번 라이브 서저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뭐 법적으로 얼마의 책임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임플란트가 10년, 20년이 지나도 환자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로 본로스 컨셉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한편 또 경제성과 수술의 편의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번은 보시죠. 45번은 발치화가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버칼 월이 거의 없죠. 이 버칼 월 어떻게 될까요? 35번의 월처럼 싹 없어지겠죠? 방치하면 금방 없어질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아주 쉽게 하고 본그랩트를 하지만 역시 이 얇은 버칼 월 번들본은 금방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없어져도 괜찮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 없어지면 훨씬 좋고요. 그렇지만 없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없어져도 괜찮은 그 옵션이 뭘까요? 아시겠죠? 47번은 그야말로 쉬워 보입니다. 많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얇은 진지바로 인한 크레스탈 본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2mm 37번과 47번은 2mm 커프를 가지는 BD 커프를 쓸 것이고요. 다른 곳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적절히 커프 길이를 조절하는 그런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하시고요. 네, 조금 전에 자,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시고. 오케이. 굉장히 몸이 얇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GBR 없이 또 빠르게 그리고 나중에 이 임플란트 주변에 본노스도 없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하세요. 네, 아태친지마가 되게 거의 없는 적도밖에 없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아태친지마를 중간으로 딱 해줘야 되겠지요. 좋습니다. 버티컬 조금만 할게요. 이쪽으로도. 조금 눌립니다. 역시 CT에서 보는 것처럼 뼈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잇몸 두께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제로 본노스 하려면 적어도 4mm 소프티슈 에리아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깊이 식립하느냐 아니냐, 그럼 소프티슈를 두껍게 만드느냐 아니냐 결정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전부 뼈만 보고 수술했지만 이제는 뼈보다는 소프티슈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죠.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기 있다. 백액션 치즈. 사실은 이 부분에 리제너레이션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소프티슈 있어도 사실 문제가 없지만 일단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잡아주시고요. 석션 앞에 앞줄 오케이 됐고요. 혹시 소프티쉬에 신니치 신진지바 이런 컨비네이션. 자, 5번, 6번, 7번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시고 이제부터 약간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나올 거예요. 칠 번 그 사이 6번 이게 본이 얇아지면 좀 더 고티컬 전이라서 위에 한 3mm는 상당히 두껍지 단단하죠. 12 그죠? 12 mm.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니셜 드릴링이 잘 됐습니다. 다시 걷다만 할게요. 잠깐만 밀어 헤드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이제 드릴링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일 뒤에는요 4.1에 5.2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7.4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7mm, 9mm, 11mm 드릴링 하겠습니다. 7mm 11mm 다시 괜찮으시죠? 저는 기분이 안 좋으시지만 네, 몇 번만 하시면 됩니다. 석션 7mm 3.3 스테릴링 석션 10mm 오케이. 3.6 자, 두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10mm 11mm
3.9 뒤쪽에 두 개만 하겠습니다. 7과 이렇게. 자, 설정 앞에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대로. 리트렉션. 다음 텍스처 3.7 앞에 거부터 할게요. 앞에 거는요 3.7mm 리치가 좁으니까 굳이 4.1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3.7만 해도 우리가 11도 커넥션 11도 커넥션 TS3에 거의 한 30% 정도 더 강하죠. 4.5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도탐나고 3.7에 74입니다. 74. 자, 벌써 임플란트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시고 입 크게. 아하. 그대로. 오케이. 다시 그 다음에 뒤에 거 4.1에 7이요. 4.1에 72 이쪽은 틴리지에 내가 좀 작으니까 1mm 커프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이 세요. 좀 짧은 걸로 줄래요? 렌즈. 이거 RC 짧은 거. 네. 도크가 아마 60, 70,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사가요. 토크 기어가 좀 약해졌어요. 네, 여기 안에 다큐 토크가 많이 걸리면요, 이게 기어가 딱 안 물려요. 헛돌아가요. 그것보다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여기가 많이 달아버렸어요. 이것도 바꿔줄 수 있어요? 오케이. 엄청 세게 지금 토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나이프 스레드고 왜 코티컬 본을 푸시하지 않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앞에 약간만 볼까요? 앞쪽에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NC로 거의 뭐 끝까지 갑니다. 거의 80 넘겠죠. 이 정도 같으면 좋아요. 그대로 다시 뒤에 근데 뒤쪽은요
조금 태핑을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뒤쪽은 코팅 가방이 조금 더 많았어요. 4.1 태핑, 코팅 가방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코팅 가방을 조금 써가지고. 오케이, 이 정도. 되겠죠? 이쪽은 4.1에 5, 2. 네, 높이가 한 8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72, 52 이렇게 스레드가 5, 커퍼가 2 정도 되는. 지금 오케이. 이래도 엄청 크대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사실은 이 높이를 지금 플랫폼에 거의 맞췄잖아요. 그리고 이 머신드 커프가 소프티슈가 된 연조직 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사 주변에는 뼈가 보너스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아주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질 겁니다. 다 됐습니다. 벌써 임플란트는 잘 들어갔고요. 자, 포트 한번 하고요. 네, 4에 5로 4에 5, 5에 5 두 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다물어 볼까요? 한 반만? 앞에 리트랙션 조금 더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다시 앞쪽에서 오케이. 다 됐고요. 픽세이션은 보시다시피 고정은 아주 세게 잘 잡혔습니다. 거의 그리고 크리스탈 본 레벨이죠. 그러니까 세 개 다 4에 5로 달라는 거. 하나만 4에 뒤에는 왜 4에 앞에만 4에 5, 뒤에는 5에 5. 4에 커스텀 아시고 스캐너블 힐링 아파트먼트로 바깥쪽은 O6 볼륨 X 하겠습니다. O6 볼륨 X 10에 40짜리 있죠? 그거 한 장만 하면 됩니다. 나사가 안 맞지 않을까요? 네. 론저 좀 줄래요? 론저요? 네. 여기 샤프 엣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만 제거하는 게 앞쪽에만 조금만 할게요. 소리 좀 납니다. 다시 잡으시고 앞쪽에 플랩에 오케이 됐어요. 또 여기에
진지바가 다 얇으니까 잇몸을 약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쪽이 더 얇으니까 앞쪽은 접어서 이렇게 두 겹으로 그래갖고 소킹 없이 그냥 넣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슈츠하면 되면 이제 봉합하겠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한 2, 3주만 있으면 바로 로딩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스캔해도 되겠습니다. 앞에까지 오케이. 조심. 조금만 더, 이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환경이 조금 달라요. 45번, 47번. 있고. 예전처럼 여기다가 우리가 과텍스나 이런 멤브레인을 써가지고 지배하게 되면 특히나 잇몸의 높이는 폭은 늘 증가할지 몰라도 잇몸은 더 내려가 버리죠. 잇몸의 두께도 더 얇아져 버리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얇은 진지바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고 저쪽에 밑에 벌리기가 힘드시죠? 이미 자꾸 벌리고 계시기가 힘드니까 식 하나 더 주실래요? 아이고, 떨어져 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스트레스가 없죠. 로딩은 이게 DBR 하면 프라이머리 크로즈 해야 되지만 그냥 바로 원 스테이지 할 수 있고요. 다가 본 리세션 없죠. 디아이선스 없죠. 로딩은 2, 3주 안에 들어가죠. 본 로스 없습니다. 오케이. 자, 왼쪽은 다 됐고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대로. 여기 하나만 더 할까요? 저기. 슈츠 한 번만 더 할게요. 버티칸 시작하는 것을. 잠깐만요. 그대로 이쪽만. 오케이. 붙하고. 섹션? 뒤쪽에 섹션 할까요? 크게, 좀 더 크게. 됐어요. 굿. 아이고, 힘드시죠? 왼쪽은 잘 됐습니다. 금방 하셨죠? 그래도. 네, 오른쪽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7번, 아직 다 했어요. 아까 다 해놨어요. 자, 4번 소켓을 보면요. 자, 다시 마취됐는지 보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이 4번 소켓이 플랩을 열진 않을 겁니다만 CT에서 보셨다시피 버클볼이 거의 없어요. 아주 얇은 버클볼만 있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다 올리지 마시고 무거워. 이 버클볼이 흡수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페리오톰 한번 쳐볼게요. 그야말로 페리오톰, 페론탈 리가멘트를 잘라내는 페리오톰입니다. 입 벌리기 힘드세요? 오케이. 엘리베이터.
넓은 걸로 줄래요? 넓은 엘리베이터. 조금만 임플란트보다 발치가 더 어렵죠. 거의 다 됐고요. 조금만 다시 배려통. 로트가 커브가 돼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자, 다물지 마시고. 힘이 없으세요? 쪽은 왼쪽보다 더 빨리 될 거예요. 조금만 이제. 아이고, 케레스가 많아서 조금씩 부러져요. 일단 부러진 거 빼내고. 잠깐만요. 됐어요. 이렇게 엔도 치료가 된 치안을 보면요. 보컬 플레이트가 얇아가지고 같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잠깐만요. 오케이, 됐다. 자, 큐렛. 이 보컬 플레이트가 이렇게 원래 얇았던데 리트랙션 하고요. 리트랙션. 이렇게 얇았던 곳이 발치하면서 그만큼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쪽에 할 때는요, 팔라텔로 들어가서 이 월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그대로 주시고, 자, 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플랩을 약간 열어줄래요? 큐렛 가지고. 큐렛으로, 이 큐렛으로 하세요. 오케이, 플랩을 약간 앞쪽에 것만. 오케이, 그만큼 됐습니다. 크게 하나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실제로 리지 슬롭을 보면 팔라탈 쪽은 링괄 쪽은 플랩이 충분해요. 크게 하시고 뒤에도 플랩을 열고 같이 하겠습니다. 드릴이 빠르겠죠. 이쪽에. 이 뒤에는 배가 충분해요. 여기는. 하지만 진지바가 얇다. 그래서 그리고 교합력이 엄청 세다. 이것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뒤쪽은 역시 9mm 정도 본이 있기 때문에 7.2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4.1에 7.2로 할게요. 이게 조금 진지바가 얇으니까 소프트핏이 좋은이 없겠죠. 조금 더 크게, 그렇죠. 딱 붙어서. 앞쪽에는 7.4. 이 보컬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라링구알 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앞에는 그러니까 7.4니까 11mm 발치 와니까 조금만 더 깊이. 네. 2.9? 조금만 더, 정확 7번이 상당히 엘리게이션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액세스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게, 3.6. 이렇게 3.9 마지막 드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뒤쪽만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는 소켓이니까 감수성 필요가 없고요. 뒤쪽만 고데카본 약간만. 오케이, 됐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가 들어갈 겁니다. 일단 버튼 한번 하고. 됐어요. 4.1에 7.4요? 4.1에 7.4. 약 4mm 정도의 소프트슈, 보컬볼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4.1에 7.4입니다. 그대로 임플란트 들어갑니다.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주고요. 좋아요. 됐고요. 이 정도 입히면 되겠죠. 링구알 크레스트를 보는 거 거의 같은 레벨입니다. 링구알 크레스트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네, 4.1에 7.2. 마지막입니다. 그게 좀 더 크게.
여기도 이퀴크레스 다리 되겠습니다. 잡아주시고, 원래 이렇게 얇은 심집할 때는 깊이 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커프가 있기 때문에 깊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석션. 오케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약간 해주시고, 네. 이렇게. 둘 다 5에 5로 해주시고요. 멤브레인 쓰세요? 아닙니다. 멤브레인 필요 없고요. 본 매트릭스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켓과 보컬 볼에 꺼지지 않도록만 잡아주는 거.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땡큐. 다시 거즈. 오케이, 됐어요. 부탁은 하고. 그리고 됐고. 오케이. 빼주시고. 아예 드시겠어요?
고기 아래 약간 숙여주세요. 이렇게 석션 바깥에 일러주시고. 플라테이블? 응? 플라테이블? 아니, 다 됐어. 오케이. 자, 다 됐습니다. 마지막 찍고. 여기 아마 이쪽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오케이. 보시면 4번에 7번은 뭐 큰 문제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쏘리. 다른 미러 하나 줄래요? 그 손잡이 달린 거 있죠? 네. 죄송합니다. 살짝만 잠겨도 괜찮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힘들
오늘 수술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잇몸이 얇아져 있고 치아가 없어져서 또 본도 얇아져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곤란했죠. 사실은 적극적으로 GBR을 하기도 이상하고 잘 안 되고 또 안 하자니 또 그러고 그래서 특히 하악에 이렇게 씬릿지인 경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오랜 팔로우는 아니지만은 진지바 레벨이라든지 또 볼륨의 진지바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제가 옛날에 GBR 할 때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명 시온 백년치과 우리 형님 오해명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면 같이 하시는 분인가요? 감사합니다, 형님. 럭키가이 선생님, BD가 일반 임플란트보다 픽처 강도가 강하다고 했는데요. 어버트먼트 파절, 스크루 파절, 스크루 풀림에도 더 강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픽처는 엄청 강하고요. 어버트먼트 파절 지금까지 지금 6년, 7년 됐거든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옛날에는 애니리치 옥타1이랬죠. 이름을 바꿨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버트먼트나 스크루 파절은 거의 없었고요. 스크루가 풀림이 아니고 스크루가 안 풀림 때문에 컴플레인 하신 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이렇게 밀링을 하면서 마이너스 공차를 적용하거든요. 이 마이너스 공차와 플러스 공차 같은 예를 들면 같은 2mm다 해도 마이너스 공차를 할 때게 되면 우리가 100분의 1mm 정도 더 크지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중심으로 플러스 되게 하느냐 마이너스 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마이너스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끼우기는 쉽습니다. 근데 끼우고 나면 갭이 약간 생기기 때문에 잘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힐링 어버트먼트라든지 또 커버 스크루까지도 토크렌치로 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메가젠 걸 가지고요. 그렇게 쪼면요.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플러스 공차로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손의 힘으로만 해도 거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임플란트 시스템을 쓰시다 메가젠 쓰실 때는 힐링 물론 마지막에 파이널 보철물에 어떤 스크루는 35N 또는 25N, 35N으로 쪼으시라고 권해드리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거의 대부분의 스크루들은요 그냥 손 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쪼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스크루 풀림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저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있지 않아서 어떤 컴플리케이션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거의 뭐 스크루가 풀렸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루가 파절되는 것도 이게 어버트먼트가 이미 스크루가 루즈닝 된 다음에 파절이 일어나죠. 그런데 루즈닝이 안 생기면 파절도 적고 역시 또 어버트먼트 파절도 적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SSL 선생님 매번 수술 영상 감사합니다. 애니원 유저입니다. 하악 식립 시 코티칼 드릴 사용하지 않으면 수술하신 케이스처럼 과토크 식립된 경우가 많은데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건 디자인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디자인 우리가 NLHS부터 시작해서 애니원 또 블루다이아몬드로 넘어오면서 약간씩 디자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토크와 본 리스폰스의 이 핵심은 이 바디, 나사 말고 이 바디가 본을 프레셔 하느냐, 본에 압박을 주느냐 안 주느냐입니다. 나사는 오늘 제가 보셨죠? 아마 36번 같으면 거의 100N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제가 억지로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여기 본 네크로시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디는 나중에 엑스레이 보시겠지만 이게 바디가 이게 픽처의 바디 위에 커퍼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본하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만 인게이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애니원은요. NLG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NLG는 완전히 풀리 테이프입니다. 근데 애니원은
straight and tap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과토크가 걸리게 되면 바디가 드릴링의 그 컨셉으로 보면 바디가 코티칼 본을 프레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원을 쓰실 때는 너무 많은 과토크는 조금 피하시지 않을까. 물론 터치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더 주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디자인의 개념의 약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애니리치라든지 블루 다이몬드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JK 박 선생님, 핸들 어체스로 식립 시 역방향으로 한 번씩 풀어주지 않으셨는데 과특으로 인한 압박성 골괴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방금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바디가 누르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이 그냥 루틴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과특구가 45N, 50N 넘어가면 다시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본하고의 접촉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쪼고 이러면서 그 인서션 토크를 좀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임플란트의 디자인 때문입니다. 100N을 했는데도 전혀 본 로스가 없고 압박성 괴사가 없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디자인이 다르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데이비드 선생님, BD 커퍼와 RE 연결 방식 질문 드립니다. BD 커퍼는 30도 인터널 옥타. 네. RE는 10도 익스터널 헥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쪽으로 BD 커퍼, BD 같이 한쪽으로 15도, 양쪽으로 30도 인터널 옥타이고요. RE는 5도 테이프를 가진 익스터널 헥사. 그리고 양쪽으로 10도 앵글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 방식이 다른 이유 궁금합니다. RE 식립 시 헥사 연결 부분은 어디까지 잠기게 식립해야 될까요? RE는 굵기가 다이아메터가 3mm 밖에 안 됩니다. 3.2mm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사실 인터널이 편하긴 한데 인터널을 적용하게 되면 월이 얇아지죠. 그리고 이게 배잘본 임플란트잖아요. 저 굉장히 깊이 식립이 되는데 혹시라도 픽처가 망가지면 저거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픽처 자체의 안정성, 픽처는 절대 RE 픽처는 부러지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원래는 인터널 커넥션, 애니리지의 인터널 커넥션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으로 인터널이 있던 것을 바깥으로 익스터널로 내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도 애니리지의 커넥션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5도 커넥션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트한 커넥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픽처가 혹시라도 망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더 가는 인터널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인터널 커넥션이 얇아져 가지고 어버트먼트가 또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헥사가 1.5mm거든요. 높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는 데다가 작은 헥사이기 때문에 커넥션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높이를 약간 높여놨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중간쯤 넣으시면 됩니다 했는데요. 요즘 자꾸 해보니까 특히 앵글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본 앵글, 치아 앵글이 다른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그냥 헥스 탑이 본의 샌리지 본의 레벨하고 같다라고 그렇게 위치시키면 혹시라도 방향을 꺾어내는 데 있어서도 거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그 커넥션 부분, 그러니까 어버트먼트가 커넥션 되는 부분을 본 레벨에 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꺾어내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석기 원장님 잘 계시죠? BD 커프 잘 쓰고 계십니다. 제로 본로스의 컨셉에 가장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술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우리 강 원장님 케이스랑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때문에 사실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원인이 뭘까요? 저는
저는 일부 아까 우리가 너무 과토크로 인해서 코티칼 본이 내려간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플렉에 의해서 본이 내려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토마스 링케비시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제로 본로스 컨셉에서 주장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적어도 소프티슈의 배리어, 소프티슈 배리어라고 하죠. 이것이 4mm는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바가 2mm 있다고 하면 2mm 밑으로 심어야 된다. 깊이 심어라 이 말이죠. 근데 깊이 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깊이 심어 놓으면 크리스탈 보에서 2mm보다 더 깊이 심어 들어가게 되면 오늘같이 진지바가 1mm밖에 안 되면 얼마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될까요? 한참 더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철물을 만들고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커프를 부여하면 그 커프가 소프티슈의 영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스레드 파트에서의 어떤 본로스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속 관찰해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얇은 진지바, 얇은 리지에서 그 코티칼 본 스레드 부분까지의 본로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우리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원장님도 케이스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같이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그대로 딱 맞아 들어간다면 지금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딱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두고 우리는 잘했는데 임플란트의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참 고생을 했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라이언 선생님 이번에 출시된 구강 스캐너 성능은 어떤지요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딱 하면 짱입니다. 제가 있는 우리 미르치과의 5층에는요, 그 프라임 스캔도 있고요, 메디트 600도 있고요, 700도 있고요, 또 이것도 있고, 거의 이 스캐너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이, 스캔은 제가 안 하죠. 우리 스태프들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게 아주 가볍고 이러니까 이것을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땡겨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써도 어떤 것도 사실 프라임 스캐너를 쓰는 거나, 지금 이 R2, R3를 쓰는 거나, 보철적인 결 퀄리티에 있어서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사실 문제가 없죠. 이게 사용 또 범위를 훨씬 넓혀놨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계획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우리 상담한 내용을 그냥 QR코드에 딱 찍으면 바로 환자의 핸드폰으로 딱 전달이 되죠. 그래서 상담했는 결과를 적어주고 프린트해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그런 스캐닝 같습니다.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 성능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SSL님에 대한 질문하셨군요. 다시 저도 애니원 쓰는 중인데 디자인이 약간 통통하다 보니 하악에서 과톡과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임플란트 대비 코티칼 드릴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 나사가 작죠. 또 나사가 작고 스트레이트 된 경우에는 조금 언더들링 하거나 본이 단단하게 되면 거기에 딱 걸리게 되죠. 그래서 코티칼 본 드릴을 쓰고 하시는 것이 애니원을 쓰신다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데이비스님 다시 오늘 수술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데 질문 드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매거진 제품들에 관심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애니리지와 애니원, 블루 다이몬드 각 제품의 컨셉 및 적응증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거 2시간 동안 설명드려야 되는데 데이비스님이니까 미국에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인가요? 제 전화번호를 보여드릴게요. 제게 메모지 하나 주세요.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 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연락 주십시오. 제 퍼스널 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체를 하려고 할 때 하악 디스탈 쪽에 피처 나사상이 일부 노출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노스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픽처가 드러났다. 진지바 위로 픽처가 드러났다. 그래서 사실 커프라는 생각이, 저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프라는 개념을 넣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스레드가 노출되면 사실은 계속 본이 내려갑니다. 인펙션이, 그러니까 플렉이 계속 이렇게 침착되어 있죠. 이미 오센테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플랩을 살짝 열고 이 스레드를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십시오. 살짝 깨끗하게 하고 팔리싱 살짝 해놓으면 이게 커프 역할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머신드 커프, 마이크로 그루브 있는 것과는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나사가 노출됐으면 제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해명 시온 백년치과 원장님, BD 커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스레드 파트가 조금 더 굵은 픽처, 조금 더 긴 픽처는 출시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찌적시 같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석기 원장님도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BD 커프는요, 구치부 신 리지에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신 리지니까 사실 길 필요가 없었는데요. 또는 너무 굵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익스트랙션 소켓에서 참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4.4까지 나와 있는데 4.8 또는 그 이상도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구치부 익스트랙션 소켓에서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새로운 신규가 아니라 추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중국에서 왔네요. 설적으로 식립하면 천공 걱정은 안 하시나요? 네, 제가 오늘 약간 설적으로 식립했죠. 특히 이게 45번 익스트랙션 소켓에서는 약간 링괄 쪽으로 식립을 했습니다. 물론 CT상에서 링괄 본의 컨투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꺾어져 있는 경우에는 퍼포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CT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약간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버칼 본이 상악 전치부도 그렇지만 버칼 본이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발치 Y에서는 약간 링괄 쪽으로 또는 좀 더 많이 링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6번 공항 내에 남아 있습니까? 유지할 거냐 말씀이죠. 네, 유지시킬 겁니다. 그리고 쇠라이언님, 주주라서 그런데 감사합니다. 혹시 9월 중에 지정감사 신청하실 계획이, 그것은 여기서 질문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사실 저는요, 사실 신경 안 쓰고 있고 우리 CFO가 알아서 할 겁니다. CFO가 알아서 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프로세스가 너무 까다로워져 가지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겠죠. 그다음에 하악임으로 30번 때 볼륨엑스 적용 전에 코티칼 퍼포레이션 하는 것이 생착에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블리딩이 더 많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좀 더 있긴 있겠지만, O6 볼륨엑스라면 그 진지바에서 오는 브리딩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퍼포레이션 하는 것도 데미지잖아요. 그리고 환자한테 데미지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GBR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다시 버칼 앵귤레이션에 골막을 놓으면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37번 버칼 앵귤레이션. 골막을 놓으면
연조직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입니까? 골막이 아니라 이게 O6 볼륨엑스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잇몸을 두껍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O6 볼륨엑스는 적어도 2년 이상 유지되는 굉장히 long lasting 콜라겐 멤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의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한 2mm 정도 두꺼움만 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O6 볼륨엑스의 두께가 한 장이 2mm거든요. 근데 그 앞에 35번은 더 얇아가지고 디아이스가 커졌죠. 그래서 거기는 접어서 4mm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잇몸이 좀 더 도마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윤현 원장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플란트 픽처 탑 2mm를 스무즈 모신드 처리해서 제작을 하면 어떨까요? 네, 데이터가 나오면 모든 곳에 다 할 필요 없겠죠. 케이스가 진지바가 두껍고 또 보온이 충분히 넓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임플란트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악처럼 진지바가 얇아져 있고 또 보온도 얇아져 있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2mm 또는 그 이상 머신드 커프가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팔로업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롱텀 스터디 그리고 숫자가 또 많아 그런 통계가 나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상악에서 진지바도 두껍고 본도 두꺼운 경우에 2mm 머신드 커프가 있는 걸 쓰면 안 되느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긴 팔로우를 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에서 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BD 커프는 매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뼈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픽처의 루트 크라운, 임플란트 크라운 레이쇼를 증가시키는 것 같으니 건강비는 최대 얼마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대1이 아이디어라고 1대2 그러니까 픽처 1, 크라운 2까지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좀 더 이밸류에이션 해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오센트레이션에 얼마나 BIC가 얼마큼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옛날 임플란트 머신드라든지 또는 그 전에 표면 처리가 좋지 않았던 것은 좀 너무 길면 곤란하겠지만 엑스피드는요 진짜 5mm만 붙어 있어도 안 빠집니다. 정말 단단해가지고요. 맥가이버 가지고도 잘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아주 강한 오센트레이션을 이루는 임플란트라면 저는 1대4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합이 중요하죠. 꽤 케이스가 있는데요. 1대4, 제2대 구치에서 픽처 파트, 나사 부분 1, 크라운 끝까지 4, 이 정도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물론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3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하만 컴프레셔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KGJ님 슬쩍 고려에 천공이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슬쩍 고려 천공되면 방향을 바꾸셔야 되겠죠. 일단 픽처에 이렇게 심다가 밑에 언더컷이 있어서 푹 뚫렸다. 그러면 픽처 방향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어버트먼트 종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식립하시고 밑에 퍼포레이션 된 부분은요 조금 플랩을 제끼고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걸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아주 안쪽에 있는 페리스튬을 많이 허트하지만 했으면 그냥 두셔도 큰 문제는 없던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을 각도는 확실하게 다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데이비드님, GBR 후 프라이머리 크로즈 시켜서 수술을 끝내는 경우에는 지혈시킬 때 거절을 물리시나요? 거절 무는 힘 때문에 수술 부위가 눌려서 스페이스 메이킹 해놓은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될 때가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절을 거의 물리지 않습니다. 이거 거저 물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눌리기도 하지만 픽처 자체도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프리머치어 로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두고
일단 브리딩이 멈추는지 한 10분, 15분 정도 관찰한 다음에 퇴원시키는 쪽으로 합니다. 거즈를 물리는 것은 슈츠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슈츠만 제대로 된다면 거즈를 물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희는 비디커프 픽처와 왼조직 레버 픽처, 왼조직 레벨 픽처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플랫폼 트랜스퍼를 적용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왼조직 레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티슈 레벨 임플란트, 그러니까 스트라우만의 이런 애니원의 티슈 레벨 이런 것처럼 진지바를 통과하는 부분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줘서 이렇게 보철을 쉽게 하자 이 이야기죠. 근데 진지바가 얇을 때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머신드 커프를 뼈 속으로 더 깊이 식립을 하죠. 보통 우리 1.8mm, 2.8mm 머신드 에리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부 다 본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바가 얇으면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BD 커프는 본 레벨, 확실히 본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본 레벨 임플란트에 있어서 이렇게 디하이선스 또는 본 디펙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확실히 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참 치과라든 것이 이렇게 완전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손맛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느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비디커프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좋은 결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 생각하지 못한 또 장점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시면서 그런 좋았던 거 또 나빴던 거 한번 같이 쉐어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진지발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보온 레벨은 보온을 고려하면서 또 소프티슈의 소프트 티슈 실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스텝 더 디벨롭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케이스는 사실 좀 더 현실적이고 더 자주 만나는 케이스였습니다. 아마 이 케이스는요, 오늘 원래는 제가 환자분에게 한 달쯤 있다가 로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인상 뜨고 그 다음 주에 템포럴리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정도 잘 됐고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티스를 우리 원장님들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도 잊지 말고 꼭 하십시오. 아리 전치부에 있어서는요, 전치부에도 비디커프 쓰면 되지 라고 하지만 전치부 구조는 비디커프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아리를 적용시켜서 조금 더 까다롭죠. 그렇지만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팁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아까 전화번호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케이스 궁금하신 게 있거나 걱정되는 케이스 있으면 그 전화번호로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